안녕하세요. 양식중고차 이준호입니다. 오늘은 구매 대행 영상입니다. 고객님이 이제 직접 오지 못하시고 날선 구매 대행으로 중고차를 사시길 원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차 중에서 직접 제가 차량을 고르고 또 추천해드리고 차의 내용이 어떠한지까지 그리고 모든 일처리까지 해드려서 직접 가져다 드리는 그런 쪽에서 구매 대행을 진행합니다. 지금 현재 이 차는 2014년식이고요. 더 뉴 아반떼예요. 그리고 적상거리는 11만 9천 킬로 탄 모던 등급입니다. 이 차는 제 단순 교환이 운전석 앞엔다, 본넷, 후드,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렇게 교환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요 인사이드 멤버 요 아래쪽에 프론트 패널 아래쪽 끝단에 살짝 충격이 있는, 아주 미세한 충격이 있는 그런 차입니다. 이 차를 이제 시운전 해보고 그 다음에 차량 하부까지 떠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행 상태나 지금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자동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. 이 차를 이제 구매 대행을 하셨어요. 제가 이 차를 좀 살펴보고 또 시운전도 해보고 차량 하부도 떠서 보고,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, 실제 누유라든지 누수나 이런 부분이나 사고 유무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. 자, 그거를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앞엔다가 단순 교환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후드가 단순 교환되어 있어요.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그러면 범퍼가 교환되어 있겠죠. 그런데 범퍼는 100번 1000번 교환돼도 사고가 들어가지 않는다.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차 같은 경우는 조수석 전판넬 프론트 패널 요 앞쪽에 이 인사이드 멤버를 지지하고 있는 얘 맨 끝에 쪽에 이 철판이 약간 충격이 가가지고 미세하게 접혀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사고 유무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로 성능 기록부에 체크를 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건 충격으로 들어갑니다.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의뢰를 하셨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. 고객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을 때 첫 차고,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는 필요하고, 그래서 대신 자동차를 좀 구해주고 추천해주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사실 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직접 차를 보지 않고 중고차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제가 중고차 딜러를 12년 동안 하고 있지만 저는 중고차 딜러분들의 말을 100% 신뢰하지 않아요. 자동차 성능 기록부에 있는 내용도 어차피 저도 정비 기능사를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능을 보는 부분에서도 잘 성능을 보는 분들이 있고 약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차를 직접 보지 않고 사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제 구매 대행을 선택하시죠. 이제 어쨌든 이 차를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차는요, 타이어 있죠. 앞뒤 타이어의 트레드는,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 80에서 90% 정도 트레드가 남아있고, 뒷 타이어의 트레드는 90에서 95% 정도 트레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타이어 내짝은 지금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인 게 지금 이 차가 적산 거리가 키로수가 11만 9천 킬로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 차를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건 작은 소모품들 교환되어 있는 것도 맞았지만,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교환이 돼 있어요. 근데 사실 10만 킬로 정도를 타고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,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좌우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브레이크 라이닝도 좌우로 교환이 돼 있고요. 브레이크 디스크가 교환이 되는 거는 두 가지겠죠. 녹이 쓸어서 교환되는 것보다 브레이크 라이닝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디스크를 파먹는 경우, 그랬을 때 소리가 좀 나는 경우들도 있고, 종종 여름에 디스크가
변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우리는 그거를 디스크 런아웃이라고 부르는데, 디스크가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, 브레이크 페달도 좀 떨고 핸들도 약간 떠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지금 브레이크 쪽에 디스크와 라이닝이 교환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이드 스커트 밑에를 보니까 뭐 검은 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. 약간 이 사이드 스커트 약간 밑단 쪽에 마스킹 테이프를 딱 붙여놓고 작업을 한 흔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언더코팅을 했나? 라고 봤더니 전 차주분이 언더코팅을 해 놓으셨어요. 그런데 이 사이드 스커트 요 밑에 밑단 쪽에 스폿 용접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언더코팅을 이쪽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약간 사이드 스커트 이 앞쪽까지 언더코팅을 좀 해놨어요. 좀 신경을 써서 언더코팅을 해놨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차는 옵션이 모던 등급이에요. 그래서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, 가죽 핸들,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. 순정이 아닌데 사제 내비게이션, 7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해 놓으셨어요.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후방 카메라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고, 당연히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열선 시트하고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. 이게 잘 까지거든요. 이 부분이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장거리만 많이 운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연식하고 상관없이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까져 있는데, 이 부분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흔적은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차에서 조금 기분 좋게 느꼈었던 건 뭐냐면, 일명 뽕이라고 하죠. 이 시트에 뽕이 살아있어요. 특히나 운전석 이 오른쪽 허벅지 쪽 요쪽이 사실은 많이 눌리거든요. 이 부분이 지금 살짝 해져 있는데, 여기는 인조 가죽이니까 어쩔 수 없고, 오른쪽 허벅지 쪽에 이 부분하고 앉아있는 엉덩이 쪽 부분 있죠. 이 엉덩이 부분이 푹신푹신해요. 그러니까 이쪽에 뽕이 살아있는 거예요. 중고차를 팔다 보면 우리가 시운전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탔다 내렸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 부분이 좀 해져 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차들이 있어요. 제가 방지턱을 좀 많이 넘어봤거든요. 혹시나 이제 잡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방지턱을 많이 넘어봤는데, 이 엉덩이 쪽에 뽕이 좀 살아있어 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. 뒷자리 같은 경우도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셨어요. 이게 자동차를 보다 보면 시트에 이렇게 앉잖아요. 특히 청바지 같은 거나 이런 거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바지 안쪽에 이 쇠 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해지거나, 아니면 희한하게도 이 시트 쪽이 많이 해지는 차들이 좀 종종 있어요. 굉장히 많죠. 근데 이거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자동차가 이 실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많이 안 탔어요. 그래서 이 시트의 뽕이 눌리지가 않았어요. 이게 살아있어요. 그리고 에어백 같은 경우도 좌우, 그 다음에 A필러, B필러, 사이드 에어백까지 에어백이 한 8개 정도 에어백이 있죠. 자, 그리고 트렁크에도 이렇게 많이 뭐를 실지 않으셨어요. 트렁크를 막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저분해요. 이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안쪽에 있는 이 사일런스 패드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그 실링들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뒤쪽에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뒤쪽에 아주 무거운 거를 좀 험하게 실었다든지 요런 것들이 없는 거죠.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흰색이라 굉장히 깨끗해요. 그런데 이 흰색의 단점이 빛이 바라거나 아니면 도장을 했을 때 이색이 조금 표시가 좀 많이 난다라는 게 단점인데, 흰색이기 때문에 이게 좀 때가 덜 탄다, 좀 깨끗해 보인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,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이 흰색 차가 나중에는 얼룩덜룩 해가지고 이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처음에는 깨끗해도 나중에는 좀 지저분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 차의 엔진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엔진룸입니다. 이 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MD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이유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1.6 GDI 엔진이 사실은 그렇게 내구성이
매우 뛰어난 엔진은 아니다.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엔진이죠. 세타2 엔진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. 지금 가장 문제가 많았었던 엔진은 초창기 엔진입니다. 2010년부터 한 12년 정도까지 그 엔진들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초기형 아반떼 MD들 있죠. 좀 더 심하게 이 도킹 소리가 많이 났었죠.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GDI 엔진의 보증 기간이 늘어났잖아요. 10년에 16만 킬로. 그러니까 이 차는 14년식에 11만 9천 킬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진의 보증 기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.6 GDI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 중고차로 사실 때 오일 감소가 되는 이 부분에서 판명이 나면 쇼트 엔진 전체를 교환을 해줍니다. 무상으로. 이 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요. 이 차를 가지고 시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. 노킹 소리 때문에 저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굉장히 좀 시운전을 여러 각도로 많이 해봤는데 노킹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. 그리고 노킹 소리 LSPI를 잡기 위해서 제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유회사에서도 이 엔진 오일, GDI 전용 엔진 오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노킹 소리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11만 9천 킬로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누유가 1도 없었어요.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. 누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좀 했다. 그리고 단거리 위주보다는 장거리 운전 위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리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잘 가져갔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오일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막 타이트하게 운전하거나 시내권에서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일의 열화나 산화가 빨리 진행돼요. 그러다 보면 블로바이 가스가 나오고 그게 가스켓, 고무 가스켓류에서 약한 부분으로 삐져나오면서 누유가 시작되는데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누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프론트 카바 누유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네얼 플라스틱으로 된 흡기 매니폴더 안쪽에 천공이 생기는, 그래서 진공이 좀 새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양호하다. 그리고 인사이드 멤버 좌우나 그 다음에 인사이드 패널, 그 다음에 휠 하우스 이 부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. 얘는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단순히 교환됐어요. 지금 이 부분이 라디에이터 서포트인데 본네트가 교환이 되면 그래도 한 70% 정도는 서포트가 교환이 됩니다. 서포트는 다 볼트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유사고로 들어가지 않아요. 요거는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, 서포트가 교환이 됐다라고 해서 엔진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느냐, 요거는 사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히 서포트만 교환되는 부분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엔진까지 절대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멤버라든지 패널 이런 부분에까지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살펴봤고요. 이 차는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좀 교환하고 제가 불스 원샷까지 좀 서비스로 좀 넣어드린다고 했거든요. 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객님 자택으로 직접 가져다 드리는 쪽으로 해서 구매 대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오늘 구매 대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